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제주 1등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공식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대선 사상 가장 많은 557만 표 차이로 승리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제주에서도 45.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안철수 후보가 20.9%로 2위, 홍준표 후보는 18.3%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8.5%로 자신의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유승민 후보는 6.1%로 5위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호남권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고 1위와 2위의 차이는 9만여 표로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노영동과 연동, 삼양동과 아라동에서 압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적폐 청산이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라 국정 운영 정상화시키는 거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좀 조립해서 학생들 나오면 일자리가 힘들잖아요. 그는 젊은 사람들하고 조금 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 대선의 제주 투표율은 72.3%로 지난 대선보다도 1%포인트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주 1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되면서 제주는 다시 한번 정치 풍량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총력전을 펼쳤던 도내 정당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벌써부터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승리와 함께 제주에서도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제주 공약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었다며 조기에 이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상과 관련한 그런 문제라든지 강정 구상금 문제라든지 제2공항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 신뢰가 득표로 연결된 것이다. 제주에서 3위로 추락한 자유한국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 선거 사상 보수정당이 겪어보지 못한 결과라며 깊이 반성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중앙당에 이제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가 선정되게 되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을 구상해 나갈 걸로. 국민의당은 당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와는 협력하면서 견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제주도에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도민들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운동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을 도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민생에 책임지는 정책정당, 대한정당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다는데 일단 제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도내 정당들은 대선 이후 중앙정가의 구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정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대화합과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약속에 주목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통합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이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저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요.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과 해군기지 관련 공약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첫 번째로 내세운 제주 공약은 보수 정권 10년 동안 중단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잘못에 의한 사안인 만큼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문제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와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3 해결의 핵심 공약인 희생자 배보상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적어도 배보상 문제와 관련된 시기라든지 배상 방법이라든지 배상하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안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내년도 70주년 때 오셔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사면되면 10년 동안 이어져온 갈등이 봉합되는 단초로 작용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내 시민단체 16개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 개항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가 한 달 안에 지역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이나 재원 문제로 제주 공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주와의 인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고 개인적으로도 제주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 4.3과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지 석 달 뒤에도 제주를 찾아 4.3 영화 지슬의 개봉 상영회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깊었습니다. 당대표 시절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평가, 명예회복, 보상, 또 유족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한 일인 만큼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면서 생각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에 시달렸던 2015년 가을에는 이른바 제주구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창당으로 전국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림 지역의 한 종교인 숙소를 빌려 지내며 제주를 정기적으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그리고 한라산 등을 쭉 걸으면서 혼자 많은 시간들을 제주도에서 가졌고요. 그 속에서 제주구상 그리고 대권 플랜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특히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제주 지역 인사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어 이들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의 고속 성장 속에 경상남도도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남부에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 속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LCC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출혈 경쟁도 우려됩니다. MBC 경남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위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
지난해 매출 규모는 2010년보다 5배가량 늘어난 7,400억 원으로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57%로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앞질렀고 국제선도 30%로 2011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이 같은 급성장 속에 경상남도도 LCC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뒤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가칭 남부에어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한 3 내지 4%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나노, 해양 플랜트 이런 산업들이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산업들이 확장될 때 경상남도처럼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설립을 마친 저비용 항공사는 청주 거점의 K에어와 에어대구 등 모두 6개. 지역 관광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너도 나도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 이미 6개의 LCC가 있어 출혈 경쟁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출범한 에어서울은 적자고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2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도 지난 2월 면허 신청을 낸 플라이 양양에 대해 초기 재무 위험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항공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경쟁이. 자금력이라든가 차별화된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막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비주류 노선이 마냥 장밋빛일 수만은 없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상쾌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북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지만 북부 지역의 기온은 벌써 2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20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8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42살 정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골프를 치던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시 외도 이동의 한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24살 백모 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교량건설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5급 공무원인 58살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시청 6급 공무원인 50살 좌모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제주시 하천관리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뇌물을 받고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살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부인과 함께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 취업했다. 부인이 공장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이야기하자 공장장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